인천공항은 전 세계 50대 공항 중 14번째로 바쁜 국제공항으로 총 404편의 항공편과 71, 169, 722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다. 아니, 이런 꿈에 그리던 나라가 정말로 존재했다고요? 한국으로 휴가 온 영국 여자 스쿼시팀 공항 통로 들어서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으로 휴가를 오게 되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공항에서부터 자꾸만 자신을 흘겨보는 한국인 할아버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건가 싶어서 맹렬히 화를 내려던 그때 한국인 할아버지의 찰나의 순간 순식간의 행동을 보고 그만 얼이 빠진 채 머리를 감싸 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스쿼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꽤나 유명한 스쿼시 팀에서도 가장 유망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던 저희 팀이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전국 대회만 치렀다 하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던 저희였지만 최근에는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가장 최근 대회에서는 16강의 문턱도 밟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저희에게 좌절감과 패배감만이 팽배하던 그때 감독님은 한국 여행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해결책을 제안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저희 팀의 훈련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동안 쌓인 긴장을 모두 풀고 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자신의 딸도 한국 대학교로 유학을 간 상태라며 자신도 딸의 한국행을 맹렬히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유학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한국을 칭찬하셨어요. 저는 감독님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 황당함마저 들었고 영국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상당히 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인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와야지 어째서 영국인이 가난한 한국으로 학문을 배우러 간단 말인가요? 다른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표정이 몹시 좋지 않았지만 저희에게 발언권 따위는 없었습니다. 프로 선수는 결과로서 증명해내야 하는데 최근 저희 팀원들은 전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찍소리도 못한 채 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입국과 동시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공항에는 얼핏 봐도 굉장한 규모의 대형 백화점이 존재했거든요. 사실 영국에서 대형 백화점에 가려면 런던 중심부까지 나가야 하는데요. 영국에서 공항은 그저 특수적인 조건 때문에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허허벌판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가난한 줄로만 알고 있던 한국에서 공항에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니 저희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저희 팀은 쇼핑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항 백화점 안에는 최첨단 짐 보관함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행객들이 많은 공항의 특성상 불편한 짐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편의시설을 구비해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보관함과는 달리 이 짐 보관함은 아직 환전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두는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 마저 전부 배려해주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영국이나 다른 공항이었다면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짐을 들고 다니며 불편한 쇼핑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짐 보관함 근처에는 높은 확률로 짐을 털어가려는 노숙인들과 각종 범죄 조직원들이 숨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무인 보관함 근처에는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고 짐 보관함은 암호를 설정해둘 수 있는 형태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에는 도둑 따위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지 무인 보관함 옆에 짐을 그냥 놓아둔 채로 바로 앞 화장실을 다녀오는 한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요. 영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런 황당한 모습을 본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엄청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짐을 안전하게 보관한 채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층을 채 돌아보기도 전에 정체불명의 로봇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로봇은 청소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딱히 뭔가 실용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더욱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에 가까이 가봤는데
놀랍게도 로봇은 길 안내 및 서비스 응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 옵션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제가 찾는 물건을 입력하면 로봇이 해당 매장으로 직접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죠. 사실 백화점 내에 입점한 매장들은 한 달에도 10수개씩이나 교체되곤 해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한국은 로봇이 직접 길 안내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상품권 교환이나 기타 간단한 서비스 업무까지 전부 처리해주고 있다니 저는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키오스크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무인기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에나 볼 수 있을 법한 인프라가 널리 상용화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존경심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음식부터 먹고 쇼핑을 하기 위해 길 안내 로봇을 따라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푸드코트마저도 그냥 대충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푸드코트의 식당들에는 하나같이 QR코드가 있길래 저는 식당 종업원에게 이게 대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종업원은 영어를 구사하며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어로 적힌 식당 메뉴에 대한 설명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받아볼 수 있다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더군요. 심지어 이러한 QR코드는 푸드코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내의 모든 매장에 구비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즉 한국에서는 직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모든 물건들을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고 가격은 얼마인지를 하나하나 전부 알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기술은 엄두조차 못 내서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영국의 종업원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을 하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커녕 영국에 왔으면 영어를 배우라고 화부터 내는 불친절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이미 시스템적으로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놀라운 배려를 해주고 있는 한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죠.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친절함을 보고 감독님이 왜 저희를 한국으로 보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국이라는 섬나라에서만 배우기에는 세상은 너무나도 넓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며 맛있는 한식도 먹을 수 있었고 직원들에게 딱히 묻지도 않고 저희 스스로 옷 몇 벌까지 구매하며 만족할 만한 쇼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짐을 바리바리 싸온 저희였기에 낑낑대며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노인이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저희를 한심스럽게 보더니 의인의 영어를 구사하며 힘들면 도구를 써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힘만 쓰고 있으면 되냐는 다소 황당한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백발의 노인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랐는데 이 한국인 노인은 제가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근처에 있는 어떤 로봇을 조작하더니 의인의 한국의 공함에는 짐꾼 로봇들이 어디에나 있으니 힘들면 로봇에 짐을 싣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어떻게 한국인들은 짐을 운반하는 것조차 전부 로봇에게 맡길 수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의 수준 높은 기술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영국의 공항에서도 이러한 짐 서비스가 존재하긴 합니다. 차이점이라면 한국은 로봇이 무료로 짐을 옮겨준다는 것이고 영국에서는 각종 범죄 조직과 불법 택시 기사들이 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들은 노약자나 여자에게 접근해서 짐을 강제로 뺏은 뒤 터무니없는 수고비를 요구하거나 비싼 택시비를 들이미는데요. 운이 나쁜 경우는 그대로 짐을 빼앗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국 공항 측은 굉장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범죄는커녕 애초에 노숙인이나 질 나쁜 무리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어쩌면 한국은 영국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를 도와주신 백발의 노인은 자신도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음에도 그저 저희를 도와주고 쿨하게 떠나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들었고 대체 영어는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 거고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운반할 생각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의인의 100세 시대를 감안한다면 자신은 아직도 젊고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고는 한국에는 주민센터나 각종 인터넷 교육을 통해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며 자신은 3년 동안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했고 한국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무료로 배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외국어도 구사하고 이러한 최첨단 로봇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는 한국의 노인을 보고 엄청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노인들은 축구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실 때 빼고는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영국의 발전이 멈춘 이유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국민성 탓도 있는데 영국의 노인들은 아직도 휴대폰 문자 보내는 법도 모르거든요. 이건 한국의 노인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 노인들의 삶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손쉽게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고 택시를 타고 숙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숙소에는 게이밍용 PC와 안마의자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호텔 로비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프린트 출력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영국의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아직도 PC 보급률이 낮아서 프린트는커녕 공공기관에 있는 공용 PC를 사용해서 이메일이나 문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어떻게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숙소마저도 놀라운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PC와 안마의자는 도난 방지를 위한 어떠한 장치도 해두지 않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공공기관의 PC 부품들을 전부 분해해서 팔아넘기는 도둑들이 들끓고 있고 심지어 이들은 모니터까지 전부 훔쳐가는 바람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털어가기 딱 좋은 환경에 있는 고가의 제품들을 손도 안 대고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순번을 정해서 안마의자를 이용했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동료 아멜리아가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어쩌다가 한국의 찜질방을 체험하는 영국 방송을 본 적이 있다며 숙소 바로 앞에서 찜질방을 봤으니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영국의 대중목욕탕은 물을 통갈지를 않고 이용객들의 매너도 상당히 좋지 않기로 유명한데요. 정체불명의 건더기가 둥둥 떠다니는 건 기본이고 탕 안에서 대놓고 오줌을 싸거나 심지어 약을 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의 1년의 경험을 통해 한국은 저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흔쾌히 한국의 찜질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찜질방은 놀라웠어요. 탐은 주기적으로 청소가 실시되고 있었고 탕이 12개밖에 없는 영국 대중목욕탕과는 달리 한국에는 각기 다른 온도의 다양한 탕이 10개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찜질방은 더욱 놀라웠는데 이곳은 찜질을 하러 오는 곳 그 이상의 문화공간인지 찜질방 안에는 영화관과 PC방 그리고 식당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영화관 한 번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겨우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찜질방에서 마저 영화관 시설을 구비해두고 있다니 저는 이제 한국의 인프라 수준에 놀라기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멜리아는 한국 찜질방에 오면 반드시 식혜와 계란을 먹어야 한다고 들었다며 저희를 식당 안으로 이끌기 시작했는데요. 식당 아주머니는 현금을 받는 대신 그저 저희의 찜질방 팔찌만 인식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은 찜질방에서 마저 이러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디지털 팔찌에 기록된 금액을 찜질방에서 나갈 때 후불식으로 결제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결제는커녕 아직도 동전을 사용하며 불편하게 결제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정말 차원이 다른 국가였던 것이죠. 저는 영국이 이러한 한국의 기술과 창의력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이러한 기술은 영국에서는 절대로 상용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후불식 결제가 영국에 도입됐다간 사람들은 물건을 마구잡이로 구매하고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 버릴 게 뻔하거든요. 저희들은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 위해서라면 찜질방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며 탈출하는 것도 감수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한국의 찜질방에서 여러 체험을 했고 불가마에서 묵은 노폐물까지 전부 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간 성적 부진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결국 한국에서 놀라운 찜질을 경험한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찜질방에서 잠에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잠을 푹 자게 된 저희는 찜질방에서 나와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나 즐기기로 했죠. 그런데 한국에 그저 평범하게만 보였던 공원은 내부로 들어갈수록 놀라운 것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각종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과 풋살장, 심지어 스쿼시장까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영어로 된 안내판에는 이 모든 시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축구공이나 테니스채 등의 장비를 대여해준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스쿼시장 한 번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야 하고 시간당 3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야 하는데요. 스쿼시가 고급 스포츠라는 오명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영국에 미친 듯한 물가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저 동네 공원에서도 무료로 스쿼시를 연습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장비까지 전부 대여해주다니 저는 한국의 이러한 수준 높은 체육 인프라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을 벌리며 한국의 인프라를 감상하던 제게 어떤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함께 스쿼시를 치자고 제안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번역기 앱을 사용하며 장비가 없어서 주민센터에서 빌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무슨 장비 하나 빌리러 주민센터까지 가냐며 이곳 공원에는 마을 주민들의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용 스포츠 장비들을 기부받고 관리해오고 있다는 믿기 힘든 말씀을 건네시더군요. 그러고는 정말로 스쿼시장 구석에 있는 장비함에서 스쿼시 라켓을 꺼내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값비싼 스포츠 장비들을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걸 아무도 훔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장면에 이제 그만 생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영국과 비교하기엔 너무도 수준이 높은 나라였고 이 나라와 비교하는 건 그저 비참해지는 지름길일 뿐이었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 곳, 대한민국. 그런데도 아직 미래로의 진화가 멈추지 않는 곳. 세계각 나라들은 자국의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디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대한민국을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